성교육 문제는 뭐 중요하죠. 저는 의사고 또 제가 속한 성과학연구협회가 있는데 2014년에 기름평 선생님의 주선에 따라서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저희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될 때부터 이건 문제는 교육이다. 지금 우리 다 큰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면 다 이해하겠지만 결국은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런 생각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학연구협회의 첫 사업이 성교육이었습니다. 이 책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개정판입니다. 첫 판은 커피 만드느라고 좀 문제가 있어서 그 후에 새로 나온 정보를 모아서 성교육 과정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유명해지진 않았어요. 저희들이 역부족이죠. 그때 이때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만든 교육 과정을 다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그 당시 제 멤버 중에 김수지 교수라고 유명하신 간호학과의 그 대북에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과 김지연 선생이 교육부를 찾아가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해를 얻었는데 그분도 교육부 안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얼마 후에 다른 부서로 경질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낙담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별로 영향력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이제 교육 과정이 나왔다고 그래서 저들은 이걸 또 한번 얘기해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한번 이때까지 나온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전의 자료에 비해서 좀 더 진보적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진보적. 진보란 말은 또 좋아 보이죠. 근데 아까 우리 김현정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교묘하게 이렇게 섞여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과정에 새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 본질을 알고 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질이란 게 이제 몇 가지 제가 그 문서에 썼습니다만은 인간 섹슈얼리티의 그 기본 정신에 근거해서 이 교과 과정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섹슈얼리티는 이게 철학이죠.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철학에 대응하는 그런 것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뭐 여러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뭐 담론이라든가 또 사회 구성주의 이런 그 철학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고 표면적인 것은 얘기하다가는 논쟁에 우리가 말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대안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돼. 이 포스트 모던이나 새로운 철학은 아주 매력적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패시네이트 되거든요. 이런 것을 얘기하면 우리는 구닥다리가 되어버려가지고 논쟁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하는 무슨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보수주의 학자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 이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세계적으로 보수주의를 말하는 학자들이 누가 있는지 이걸 발굴해서 그분들이 얘기를 아까 C.S. 루이스 말씀했습니다만 이분도 벌써 20년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2000년 21세기니까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수주의 학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그 이론을 공부하고 이걸 좀 얘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기독교 윤리를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맥혀들까? 교인들은 얼마든지 찬성하지만 이 교회 젊은이들만 하더라도 벌써 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말 좀 고쳐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인가, 무슨 대안을 내줘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해도 될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아주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을 우리가 만들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빼고 저건 넣고 이건 빼고 이렇게 얘기 이제 일일이 해야 될 겁니다. 일일이 하게 되면 이게 아주 번잡스러워요. 그래서 누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는데 폐기하고 전면으로 새로 만들자. 이 얘기를 강력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도 그런 전면 폐기하고 새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더라도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세미나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하고 새로 만들 때 어떤 안을 내놓을 것인가? 기독교 안을 내놓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건 제 글의 이제 핵심은 과학이다 이거죠. 생물학, 의학.
이것을 제시하고 이 교과 과정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걸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은 전통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전통윤리 하면 구닥다리이긴 하지만 아까 한국 사람들의 우리나라 이런 얘기하면 아직도 많은 학부모들은 전통윤리에 익숙하고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 과정을 반대하는 분들이 학자들이 아니고 어머니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윤리를 발굴해서 그 핵심을 모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제시하면 국민들의 어른들의 그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학자들이 나서서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나는 무식하니까 뭐 말해봐야 소용이 있겠냐 하고 자포자기인데 오히려 학부모들이 그냥 무대 보러 가서 데모하고 이러니까 이게 힘을 얻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우리 학자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윤리하고 기독교 윤리를 섞되 기독교 윤리는 조금 말은 빼고 전통윤리를 가지고 이게 전통윤리를 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녀 7세 부동석, 수지 발부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하고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면 그게 불효다. 이걸 가르치면 트랜스젠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 유별, 이게 뭐 젠더 문제죠. 부부 유별, 신체 발부, 남녀 7세 부동석, 이거를 좀 더 현대화해 가지고 멋지게 만들면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정치인도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위 진보적 학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건 뭐 글을 읽어 보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핵심은 대응하는 게 전통 윤리하고 과학이다 이겁니다. 의학 예를 들면 뭐 동생이 하면 병 걸린다 이 얘기를 이제 무대뽀로 하는 거예요. 성병 걸리고 에이즈 걸리고 빨리 죽는다. 그건 사실이니까 논문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이 모든 활동이 조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헤드쿼터가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나서셔서 이걸 좀 전택 여러 가지 그 분야들을 인테그레이션하는 어떤 그런 헤드그레이터 본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뭔가 이 말단에까지 어떤 그 작전이 전달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 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연구소라 그러죠. 연구소, 인스티튜트. 그래서 미국에 보니까 그런 그 모범이 될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칭 기독교 가족 연구소, 막 기독교 빼든지. 미국도 패밀리 인스티튜트가 아주 보수적으로 많은 자료를 만들고 활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림으로 제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